수임 번호 716번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다시 옥중 조사를 재시도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말이죠. 어떻게 될까요? 뭐 그 예상대로 그냥 또 오늘도 거부할 가능성이 많죠. 일단 월요일 날 한번 갔었죠. 네. 월요일 날 갔었는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서면으로 뭐 조사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예.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검찰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예. 이거는 정치 보복, 무리한 수사, 챙피 주기. 예.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수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부터 비서실 이름으로 나왔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 수순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. 예. 근데 불출석만 하려고 보니까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. 그래서 변호인 나가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됐죠. 아. 그리고 지금도 좀 스탠스는 묘해요. 지금 계속 거부는 할 텐데 새로운 혐의 관련이면은 얘기할 수 있어라는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죠. 그건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패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거 궁금하다는 그리고 거죠. 그래서 지금 괜히 섣불리 예를 들어서 조사에 응했다가 예. 오히려 더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프레임을 정치보복으로 만들고 네. 이게 만약에 새로운 게 없으면 쭉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기소가 딱 되는 순간 수사기록 다 열람 등사할 수 있잖아요. 그럼 그때는 정말 검찰이 뭘 들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예. 그래서 MB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재판엔 성실하게 응하겠다. 그거는 결국 지금 측근들이 한번 가면 이제 전화 통화 안 되니까 예.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고요. 그래서 정말 너무 깜깜이 상황이라 좀 부득이하게 이런 전략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못 보죠. 예, 그 나중에 네, 그렇죠. 기소 단계에서 네. 예. 그러면은 검찰이 그 모든 패를 다 사건 기록에 넣을까요? 아니, 그 기록에 일단은 조사했던 내용들이나 진술 조서 같은 건 전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, 예. 쉽게 말해서 전화 통화 안 되는 측근들이 도대체 뭐라 그랬나. 이거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예, 그러니까 그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다 부인하고 나중에 예. 그걸 보고 대응 전략을 짜자. 이렇게 아마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. 일반적인 피의자가 검찰 수사는 나에 대한 보복이기 때문에 나 응할 수 없다. 이래도 됩니까? 그 자기 마음이죠.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말투가.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그런 불리하게 적용이 되죠. 왜냐하면 예.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래도 본인의 입장이 좀 담아 있어야 되는데 예. 이게 사실 그게 안 담아 그러니까 자백하는 사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부인하는 사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야 너 왼쪽으로 갔지 그랬을 때 네. 아닌데요? 나 이러이러해서 나 오른쪽으로 갔는데요? 예. 라고 이제 본인의 입장이 담겨 있어야 이제 법원에 갔을 때 재판사가 좀 보지 않겠습니까? 물론 예. 이제 법정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싶어 하는 게 모든 피의자들인 거죠. 예. 근데 뭐 거부를 했다. 예. 뭐 거부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 왜 묵비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헌법에 묵비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. 실제로 뭐 거부한다 해서 그걸 뭐 무슨 뭐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뭐 거부를 하는 겁니다. 본인의 그런 계산이 딸려 있을 거예요. 예.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하는 건 아니죠, 사실.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. 현실의 문제로 넘어왔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이런 선택할 것 같아요.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예. 이명박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죄를 받는 게 중요하고 예. 유죄가 다르더라도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본인이 좀 버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예.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전략을 쓰는 걸 거예요. 그나저나 지난주 주의가 영장이 언제 발부되느냐 또는 영장이 언제 기각되느냐 이거 갖고 한번 내기를 걸진 않았지만은 한번 예측을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? 정산해야죠. 밥 사야 되겠네요. 이정렬 정부. 그러니까. 이게 사정 사람이 사기로 했죠. 사정이 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예. 어떻든 신문은 열릴 걸 전제로 하고. 그렇죠. 변호사는 나온다고 예. 했었으니까. 답이 중요하죠. 뭐. 아마 밥이야 뭐 사는가 하면 어렵겠습니까만. 우리 결과가 중요해요. 그 구속 축하떡도 돌리는 마당이네. 밥 한 끼야 뭐. 이정렬 전 판사님이 맞히셨어요. 예.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예. 결과적으로 예. 그렇게 되긴 했죠. 예. 그래요. 제대로 절차가 밟아졌으면 아마 예. 언제나 이 항상 맞추시고 예지력이 풍부하신 김태현 변호사님만 맞추셨을 것 같아요. 오늘 왜 이런 다들 띄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두산. 근데 그 떡은 맛있긴 하더라고요. 떡 자체가. 호박떡. 예. 자, 그렇다면은 이정렬 전 판사님,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자필 서면을 제출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검찰이 안 가도 되는 겁니까?
조사 안 해도 됩니까? 뭐 사실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기는 힘든 게요.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구속이라는 게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은 어느 정도 꽤 수사가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예. 검찰에서 이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예. 수사가 거의 완성된 단계는 아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특활비 관련은 아직 수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.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조사를 시도를 해야 되고 또 뭐냐면은 1차 구속 기한이 열흘인데 예. 그 안에 이제 기소를 못 하게 되면은 수사 구속 기간 연장 갱신 결정 연장 신청을 이제 법원에 하거든요. 최대 10일 더. 예, 또 10일 더. 근데 그 경우에 안 가고 있다가 예. 조사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갔어요 하고 연장 신청하면 법원은 네. 당연히 안 받아주죠. 어. 예, 그동안 검찰은 뭐 했냐가 되니까 예, 예. 계속 시도는 할 겁니다. 아, 계속 시도를. 그러니까 저번에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할 때도 네. 결국 5번 갔어요. 예. 결국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시도는 해야 일단 구속기간도 연장이 될 수 있고요. 10일이. 예. 그리고 검찰이 아예 안 가는 모양새를 보이면 아니 그냥 검찰이 별로 수사 의지가 없는데? 라는 또 그런 오해를 심어줄 수 있어요. 국민들한테. 그러니까 예. 일단 검찰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계속 설득해 보겠다. 아, 이게 이 그 네. 풍경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감옥에 안 갔다 온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. 거의 일단- 대부분 안 갔다 오셨죠. 예, 그렇죠. 검사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. 서울 동부구치소로. 그 MB는 이제 안에 있고요.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 조사를 받으시죠. 밖에서 이렇게 검사가 얘기하고 안에서 못 봤습니다. 이렇게 대치를 하는 겁니까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게? 아니 이제 네. 아니, 저도 사실 이 방문조사 케이스를 저는 다뤄본 적이 없어서 대부분 검찰로 출정하지 누가 방문조사하는 사람은 예. 전직 대통령 말고 재벌회장들도 그냥 다 검찰 가요. 예, 예, 제가 전직 대통령 두 사람만 이제 방문조사를 일종 예우 차원에서 예우와 경호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런 아, 건데. 그렇죠. 예. 근데 갔을 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한테도 통보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도 그 동부구치소 통해서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. 그럼 예. 이명박 전 대통령 나 싫은데라고 하면 그걸 진짜 뭐 잡아 끌어낼 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. 아, 그 감옥 앞에까지 가가지고. 구치소 가다 똑똑똑 이게 아니까 그 방, 그러니까 716번이 있는 그 방에 가서 똑똑똑 샥 열고 나오세요 이게 아니고 구치소는 가죠. 조사실에 예, 예, 예. 검사랑 가 있고 예, 그럼 이제 예. 교도관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.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안 하겠답니다라고 예. 하면 그거 가서 방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말해보시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. 네. 예.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백 변호사 아까 얘기 잘 하셨는데 안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. 수사 안 할 건데 증거인멸 우려가 어디 있다고 왜 구속했어? 그냥 바로 기소하면 되지.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. 왜냐면 예, 예, 예. 이 구속 기소하는 게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? 예, 예.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명박 총통이 안 한다라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. 아까 제가 드린 그런 말씀, 이명박 총통이 하면 그 생각할 거예요. 내가 여기서 자백한들 네. 형이 얼마나 줄까? 그렇잖아요. 이게 지금 다 유죄 입증되면 제가 봤을 때는 20년 넘을 거예요. 한 25년 나올 거거든요. 누구는 45년 얘기하는 분도 있다. 뭐 그럴 수도 있죠. 예. 근데 전 예. 유기징역일 때 최고형이 45년이죠. 아, 뭐 병합하고 이러면. 근데 거기 만약 25년 가정해요. 예.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했을 때 25년 나온다 치면 자백한다고 얼마 줄겠어요. 자백한다고 집행유예 이러겠어요. 이 건을. 예.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이게 다 진짜 정치 공작이면 당연히 자백 부인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큰일 났네. 나 다 들켰네. 예. 라고 해도 일관되게 부인 전략, 수사 거부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재판은 거부 안 할 거예요. 예. 혹시 검찰이 완벽하게 입증을 못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명박 있을까요? 두 개의 방패를 지금 뭘 들고 있는 거냐면 첫째 다스 서류 없잖아. 서류 없잖아 하나. 예. 두 번째 이게 참 희한한 건데 모든 뇌물 사건도요. 예. 정치인 뇌물 사건도 결국 정치인한테 돈이 와요. 예. 결국 네가 받았냐 안 받았냐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직 돈을 만나서 직접 돈 주진 않잖아요. 중간 다리가 있다는 예, 거예요. 예, 예. 근데 그 중간 다리에서 끊어졌는지 그 다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연결됐는지 문제거든요. 예, 예. 다들 연결됐다고 보는데 예.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준 사람과 자기가 직접 만나서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예. 나한테 안 왔는데 중간에서 속된 말로 다 해먹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뭐 배달 사고가 났다. 이렇게. 그렇죠. 예. 대탈식으로. 예. 그걸 하는 거죠. 예. 그 두 개 방패를 가지고 법원에서는 다퉈보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무죄 나오면 좋고 아. 유죄 나오더라도 예.
결국은 자기가 전직 대통령인데 언젠간 어느 정권인지 풀어주지 않을까? 사면한 이 생각하는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내가 돈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예. 자기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. 예, 예, 그러니까 예. 끝까지 저렇게 이제 부인 전략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생각이 비슷해요. 예. 결국 이거는 뭐 제대로 다퉈봐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. 이거 내가 다 자백한다고 풀어줄 것 같지도 않고 일단 끝까지 부인하고 나는 억울한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끝까지 가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저번에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사면이 되잖아요. 그러면 언젠간 사면이 되겠지. 네. 그리고 나서도 계속 억울하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. 뭐 그런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. 지금 현실적으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지금 뭐 이미 구속돼서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계속 부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아, 현재로서는 예. 형량에서는 이제 두 분 말씀 하셨고 저는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예. 이게 지금 뇌물 같은 경우 이제 공무원 범죄잖아요. 예, 공무원이란 예. 자격이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거라서. 최고위 공무원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근데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가 되면 보통 이제 그 액수를 몰수를 하는데 그 몰수나 추징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,000만 원을 뇌물을 받았다면 1,000만 원을 이제 저 국가에서 시체말로 땡겨와야 되거든요. 예, 예. 근데 문제는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뇌물을 받았어요. 예를 들어 1,000만 원 뇌물을 받았는데 그걸로 로또를 샀다. 그래서 이게 전부 1등이 당첨돼 버렸다. 아. 그래서 뭐 몇십억 몇백억으로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. 예. 그 종잣돈이 된 게 뇌물이면 그것까지 다 아, 그래요? 오. 무서운 법이 있어서 예. 사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어떤 조사도 필요하지만 도대체 이 뇌물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건 사실은 본인 아니면 잘 몰라요. 예, 예. 그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. 아,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뇌물로 복권을 줬는데 이 복권으로 대박이 났다. 그 대박난 돈까지 다 합해서 뇌물액이 된다. 허허. 뇌물액이 되는 건 아니고 몰수의 몰수. 대상이 몰수 돼요. 대상이 된다. 네. 이미 썼으면. 뭐 일단 현재 남아 있는 거. 그래서 이제 추징 보전을 하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은 거의 추징 보전 다 될 거예요. 지금 현재 일단 뭐 영장이제 범죄서에 들어간 뇌물 액수만 해도 110억 정도 되잖아요. 예.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거. 이분은 뭐 지금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계시는 게 많아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예. 본인 명의 재산은 일단 다 추징 보전 이제 처분을 해 놓을 거고요. 그래야 나중에 이제 몰수를 할 수 있으니까.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 뇌물로. 예.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쨌건 특가법 적용되니까 뇌물액의 2배, 5배까지 또 벌금도 내야 돼요. 아하. 그러니까 몰수 추징은 쉽게 말해서 본인 주머니로 들어간 사람 거를 뺏어오는 거고 벌금은 뇌물 인정된 액수의 2배에서 5배까지 무조건 병과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. 예. 이제 벌금은 이제 근데 안 내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일 얼마로 환산해서 3년까지 최대로 더 살 수도 있는 거니까. 예.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도 검찰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 워낙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예. 그거를 쭉쭉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상당히 검찰로서도 꼭 해야 되지만 또 쉽지는 않은 작업. 재산 환수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? 만들었죠. 예. 그렇죠. 그래서 뭐 취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예.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노리고 만들어진 새로 신설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기가 그래요. 근데 검찰이 그 팀 만들면 잘할 수 있을까요? 아유 뭐 그건 또 확실하게 이제 그쪽의 전문가들이 징수팀들이 있기 때문에요. 예. 그렇군요. 나갈 겁니다. 그러면서 공조를 해야죠. 이제 수사에 가는 과정에서 재산의 흐름을 찾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또 새로 범죄 혐의가 불거져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MB의 금고직이었던 이병모, 이영배. 예, 이 두 사람이 잇따라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분들도 사실 입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MB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재판, 본인의 재판에서는 별 상관없을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은 본인의 이제 횡령 아마 이병무 18억 정도 얘기 나온 것 같던데. 예. 본인의 이제 횡령, 일종의 본인의 이제 개인 비리 형태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에서는 본인이 재판하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판사가 묻지는 않을 거고. 예. 결국 이제 이병무, 이영배 씨는 본인의 재판보다는
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많은 진술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. 증인 신문을 할 거거든요. 예, 예. 그때 중요하죠. 그때 이제 뭐라고 입으려는지. 다스는 이명박 정도 맞다. 나는 시킨 대로 다스는 내가 다 관리했다. 예. 라는 것들.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돈의 흐름들 얘기할 때 결국 마지막에 이명보 씨가 이제 뭐 마지막 역할을 했다는 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예, 예, 결국 예. 이명보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던 그 메모들 예. 거기에 이제 김소남 전 의원부터 이팔성 전 회장 예. 그다음에 저 뭐 대보그룹 또 누구죠? 저 ABC 상사 예. 이게 저 뉴욕제과. 능인소남 거기도 다 이제 이병무가 관리하던 그 하드디스크 나온 문건에 이제 적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. 예.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증인 과정에서 중요한 거지 자기 재판은 사실 큰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. 근데 이제 막 사실- 예를 들어서 예. 뭐 본인이 횡령한 게 이제 본인의 주머니로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.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예. 그러면 이제 또 법정에서 얘기가 조금 나올 수는 있겠죠. 근데 지금 TM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산 관리인들 아닙니까? 이명박 예, 전 대통령이. 예.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했는지는 예. 이제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안에 기소가 되겠죠. 그럼 예. 재판이 열리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. 지금 뭐 전부 부인이니까. 예. 박근혜 전 대통령 똑같아요. 어차피 이 사람들 진술 다 부인할 거거든요. 예. 그럼 이제 증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럼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이병모, 이영배 그리고 김백준 총무기획관 이 세 명이 법정에서 하는 증언들이 아마 그때 이제 제 예상으로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이병모, 이영배 또 김백준 이분들은 MB가 시켰어요라고 할 때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? 지금 그래서 그렇죠. 김백준 그림이.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도 방조범으로 기소가 됐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그래서 김백준 총무기획관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검찰에 했는지 뭐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예. 검찰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중에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어 하는 것들은 일단 지금 측근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물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진술을 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검찰 입장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뭐 정치 보복, 정치 탄압 이러는 게 좀 황당하다는 입장이에요. 이게 개인 비리가 많은데 왜 이걸 자꾸 정치 보복이라 그러나 예. 뭐 그런 상황이죠. 김백준 적경은 키맨이죠. 예, 예. 실질적으로 키맨이고 그 이분이 예. 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다.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이야기는 남의 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변명, 두둔하지 않겠다.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와 붙어 있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아마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이 잘 밝혀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. 예, 그게 예,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날 소환 조사 받는 그날이에요. 그날 네. 이제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 9시 반에 출두할 때 11시에 이제 김백준 기획관 첫 그렇죠. 재판이 있었어요. 두 예, 개가 예. 겹친 거죠. 예, 예.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됐는데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찰에 모든 걸 다 진술한 것을 알고 있어요. 아, 제가 알기로는. 근데 예, 그게 예. 진술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말해봐. 그럼 이것도 있고 이것도가 아니라 예. 기본적으로 검찰이 확보하는 물증들이 많아요. 그 물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영법 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오는 거죠. 아이고, 세상에. 그러니까 영법 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오는 이 문건들을 가지고 김백준 기획관한테 들이대면 김백준 기획관 입장에서는 있는 거를 여기 써 있는 걸 뭐 아니라고 그럽니까?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. 아, 그건 예. 맞다 이런 식으로 예.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 김백준 전 기획관이 가장 중요한 현재까지 참고인인 거죠. 예.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본지 재판 올라가면 김백준 기획관이 전부 다 거짓말했다고 하면서 검찰 진술 전부 다 부인할 거라고요. 예, 예, 그럼 예. 김백준 기획관은 증인 신청 검찰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. 예. 그게 재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. 그 두 분이 그럼 대질됩니까? 뭐 대질이라기보다는 뭐 일종하고 대질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어쨌든 피고인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에 앉아 있을 때 예. 저쪽 가운데 이제 증인석에 앉아 있을 거고 예. 어쩌면은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재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하고 병합시킬 수도 있어요. 아. 국정원 특활비 4억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주범이고 김백준 기획관은 방조범이기 때문에 예, 예, 예. 아마 김백준 기획관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된다 병합시켜서 아마 진행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.